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꼭 법학 공부 방법과 선행학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부제가 시작이 반입니다. 어떤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아, 제가 이제 본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그 어느덧 3년차 변호사 생활이죠. 어, 일에 좀 익숙해진 만큼 업무량도 늘고 전문성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긴 시기여서 한동안 좀 바쁘고 뭐 그랬어요.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변호사 시험 올해 변호사 시험을 관련된 일도 이번 주로 마무리됐고요. 이제 혼자 각자 각자 준비들 하셔서 이제 내년 시험을 치러주셔야 되는데 어, 이제 뭐 또 다른 로테이션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 이제 올해 입시도 뭐 이번 주부터 면접을 뭐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어, 다음 주 뭐 계속 뭐 나군 면접 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좀 이르긴 하지만 요즘에도 성질 좀 급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이미. 좀 음, 개별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제 들어왔던 질문들 토대로 미리 선행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법학 공부 방법론과 좀 결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요즘에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뭐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불필요한 얘기지만 좀 해보면 사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그 공부를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냥 합격했다 좋아하고 두 달 동안 뭐 띵가띵가 놀다가 어, 들어가면 사실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공부 자체도 그렇지만 공부 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도 그렇지만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간으로서 의미도 있고요. 뭐 저랑 가장 가까운 분이 의전을 나오셨는데 의전에서도 프리 메디칼 스쿨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그 전에 이미 좀 준비 과정을 하고 이제 입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프리 로스쿨이 있거든요. 있는데 어 대체로 프리 로스쿨에 대한 효용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제가 각 학교의 프리 로스쿨 과정을 다 뭐 속속들이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시간적 한계와 교수님들도 뭐 그 부분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제 어, 각 사설 학원의 강의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부 자체보다도 이제 앞으로의 전략과 계획을 미리 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신 공부를 여러분 법학 공부를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각자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제 입학하는 사람과 그냥 두 달 동안 멍하니 있다가 3월에 딱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 사실 뭐 모두 다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 뒤처진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운데 요즘에는 네, 다 하십니다. 이건 제 뭐 주장이 아니라요. 그 학원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매년 수강생들이 늘어서 자신들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강생들은 그렇게까지 늘지는 않는데 이제 선행학습 쪽에 있는 수강생들은 매년 계속 느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둠의 경로로 뭐 그 이른바 둔강을 보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제 생각에는 뭐 공부를 안 하고 하다가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행은 왜 민법을 공부해야 되냐? 다들 민법을 하라고 하죠.
민법 공부로 왜 선행을 해야 되냐? 이 단일 과목으로서 가장 높은 난이도와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보통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이제 민사법이나 형사법,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칠법, 민법, 형법,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그다음 상법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민법이 그 한 과목이 분량으로 치면 제 느낌으로는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공부량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뒤를 공부하다 보면 앞을 까먹고 앞을 공부하다 보면 뒤를 까먹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과목이고 난이도도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난이도만 따지면 다른 과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 개개 하나하나 챕터에 나오는 이론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선행이 필요한 과목이다. 그리고 이 모든 법학 이론의 원류가 민법이에요. 사실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법부터 시작하는 그 장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법학 이론들은 거의 민법에 있는 이론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뭐 헌법이나 뭐 이런 과목들 같은 정치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는 그런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테크니컬한 그 법적 기술에 관한 이론들은 거의 원류가 민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 시험에서 비중이 높다는 거 얘기는 다 아시고 학교 내신에서도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뭐 적으면 14에서 15학점, 많으면 이제 18에서 19학점을 한 학기에 듣게 되는데 각 학교에서 최소한 5학점 이상은 민법과 관련된 과목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각 학교에서 그 민법이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학년 때 민법을 이렇게 몰아넣는 추세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성패를 좌우하는 1학년, 2학년 때 민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민법 공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점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은 사실 공부를 안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잘했냐 못했냐의 차이지. 공부를 좀 제대로 준비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사설하셨거나 이 정도 차이지. 공부를 다 입학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그 과목에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처음 공부를 하고 쓰시는 분하고 그래도 2번 읽고 쓰시는 분하고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들을 이제 민법 공부를 하면 꼭 선행으로 이제 민법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되겠어요. 선행, 그러니까 민법을 해야 되니까 민법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저는 마음가짐부터 좀 가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란 말부터 지워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란 말이 먼저 땡겨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입학을 앞둔 겨울에 민법을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 미리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선행은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선행이라고 말하려면 입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뭔가 본인이 이제 한 그 전해 혹은 그 해 이제 리트를 치르는 그 봄 정도 이제 공부하는 거 그게 이제 선행이죠. 그게 선행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다 치르시고 입학이 확정되거나 확실시 되는 시점부터 공부하시는 거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때는 모두 다 달리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공부를 어, 이 법학이라는 게 아래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논리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개념이나 이런 걸 잘못 공부하면,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이래저래 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한테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설프게 공부했다가 그냥 구역만 한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도움은 안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계속 공부 시간을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부터 제대로 집중하고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뛰어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하시는 생활의 패러다임이나 여러 가지 그 생활 방식 이런 거를 지금부터 서서히 수정해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전환의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로스쿨 입시 때문에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로스쿨의 공부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100kg이 목표다 그러면 뭐 2, 30kg부터 차분차분히 이제 자세를 잡아가고 호흡법도 알아가면서 단계 단계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예요.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별로 시간이 못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 시간도 최대한 한번 늘려볼 수 있을 만큼 늘려보고, 물론 이제 연말이고 로스쿨 합격하고 나면 여러 가지 좀 들뜬 마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겠지만, 음, 잠시 접어두시고 전체적인 공부로 전환하는 시기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의 로스쿨 3년이 상당히 고달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라 이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강사 듣고 복습하고 뭐 그럼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변호사 시험 준비 방법 이런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사례형 공부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 공부할 때부터 거기에 핀트를 맞추고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해도 중요하고 각각의 뭐 연결고리 찾는 거 이런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답안지에 이제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사실 그거예요. 공부할 때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다 그걸 위한 거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신문에 나와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면을 작성하거나 이럴 때도 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법적 지식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렇게 글로 써내려가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이거에 대한 뭐 디테일한 방법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따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클립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음, 그러니까 공부에서 뭐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형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어,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주변에 참 그 여러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뭐 알기로는 이게 객관식인 선택형 공부를 강제하는 학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처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선택형으로 쏠리는 경우도 은근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뭐 제가 여기서 길게 하진 않겠지만 사례형 작성 방법, 사례형에 맞춰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뭐 공부를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해요. 뭐 이런 말씀을 뭐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더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민법 전체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1학년 1학기 때 그 진도 법인에 들어있는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이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보고 그러니까 진하게 복습을 한번 하는 거죠. 그 정도는 하셔야 나는 그래도 선행 학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못하면 공부를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에
선행하는 효과가 이 정도 이상 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생각보다 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 본 걸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적어도 한 두 번은 봐야 살짝 기억에 남아서 예,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인데 민법의 과목의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을 엄청 과대평가하시는 건지 대체로 민법도 제대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제 첫 번째 그 답은 쓸데없는 고민이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답이고요. 다만 이제 음, 그 와중에 몇몇 분들은 실제로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민법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형법 총론 부분하고 형법 사례 관련해서는 조금 선행을 하셔도 실익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형법 총론 같은 부분은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사례형에서 한 문제, 선택형에서 많으면 두세 문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계륵 같은 부분이라서 1학년 때가 아니면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특히 이제 형제실이나 검찰실무 이쪽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형법총론의 이런 부분이 거의 중요시되지 않거든요. 실제 실무에 쓰이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에는 꼭 일정 포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 되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십상인데 그런 부분은 미리 해놓으면 좋죠. 그리고 미리 해놓으면 좋다는 게 뭐냐면 이 형법정론에 있는 이론 부분들은 한번 공부해 놓으면 잘 잊혀지지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얽히고 설킨 쪽이라서 한번 공부를 해두면 예, 키워드만 몇 개 잘 외워두고 있으면 사료형 쓸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이 형법 총론하고 형법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관련 형법 사례 이 부분들은 공부를 해두고 1학년 1학기 때 이제 해당 과목 하실 때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보실 때 한번 열심히 해두시면 예, 향후에 되게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높아시면 말씀드리자면 하기는 힘들어요. 네, 실제 공부하기 힘들지만 예, 아주 극소수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법 총론이나 헌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진도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 없어요. 예, 별로 필요 없고요. 그 학기 중에 그 학교 수업을 들으시면서 준비를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민법이나 더 혹시 시간이 남으면 형법 총론 부분까지 선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네, 제가 뭐 어, 음, 민법을 가르치는 일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제 수업을 들으시거나 이제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팁이나 뭐 설명이나 이런 걸 드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개별적인 문제점에 부딪힐 때마다 디테일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이제 더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제가 긴 얘기를 한 이 한마디 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심히 선행하세요밖에 안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 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행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시고 사례형을 쓰시면서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시는데 저도 이제 그 개별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면접 끝나고 이걸 들으시게 된다면 예, 조금 더 어,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 로스쿨에서는 앞서 나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실 변호사 시험도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집단 내에서 50% 안에 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로스쿨 입학을 지금 목전에 두신 분들이라면 지금 잠깐의 이제 뭐 달콤한 합격의 기쁨 이런 건 잠시 뒤로 하고 예,
변호사 시험 끝나고도 기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공부에 조금 매진하시는 게 제 생각엔 좋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뭐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뭐 코피 터져가며 공부하고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뭐 저도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이메일을 남겨둘 테니까 거기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